기회는 온다. 오늘도 월요일 방송 11시부터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연휴를 지나고 3주 만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 공략주들로 앞으로의 계좌에 빨간불 켤 수 있도록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5%, 코스닥 지수는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큰 폭으로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300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저희 공략주 통해서 조금이나마 손실을 메워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테마주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정확한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노란톡방 함께 하시는 방법 자막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서 저희가 9월 18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방송했던 9월 18일 이후에 직후 9월 20일에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이틀 만에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총 48%까지 수익을 확대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으로 저희가 공략했던 날이 바로 이날 9월 18일 월요일이었는데 다다음 날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그 다음 날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목표가였던 6,200원 2차 목표가도 훌쩍 뛰어넘으면서 48%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엑스게이트 이 종목은 사실 지수가 빠지면서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상한가를 두 번이나 더 터치했을 만큼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이었는데요. 지금은 비록 시장 지수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때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렌시스라는 종목은 9월 11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저희가 연휴를 길게 지나왔기 때문에 방송한 지는 한 달이 넘었지만 바로 지지난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방송 이후에 살짝 횡보를 거쳤지만 9월 22일과 25일 이 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바로 그 다음 날인 9월 26일에는 역사적 신고가까지 경신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저희가 역시나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지만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진입을 도와드렸고 이 현상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만큼 오늘도 이렇게 기분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7월 24일 방송을 통해서 로봇 관련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공략 도와드렸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 저희 공략해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7월 24일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렸고 이후에 사실은 급등이 나와줬는데 더 큰 폭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줘서 방송 이후 상승분만 162%까지 확대했던 종목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확한 종목 전략을 공유해드렸던 것도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8월 28일 방송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면세점 관련주였는데 이 종목은 저희 방송 이후 한 주 만에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30% 상승이 나와줬고요. 9월 21일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은 워낙 추세가 좋아서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지만 한 주 만에 29% 수익 달성했던 종목이라는 점 보여드리고 있고 이렇게 방송 마친 후에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노란톡방에서만 잡아드렸기 때문에 저희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하셨던 분들만 저희와 함께 기분 좋은 수익 내셨을 수가 있었고요. 뷰노라는 종목은 저희 8월 21일 방송 이후에 신고가 찍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상승분만 130%.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도 정확히 잡아드렸고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목표가 훌쩍 뛰어넘으면서 목표가 초과 달성 130%의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역시나 저희 방송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기분 좋은 수익을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리뷰해 볼 종목은 코스맥스라는 종목, 화장품 관련주였는데 이 종목은 중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6년여 만에 한국으로 단체 관광이 허용됐다라는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보여줬을 때 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시나 차트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3거래일 후부터 이렇게 급등이 시작이 됐죠. 방송 이후 상승률만 55%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까지 찍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서 종목을 선별해서 가져오고 있지만 매일매일 많은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 동안 공략해드리는 종목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월요일 방송 통해서 2가지 종목 소개해드릴 거고 저희가 2가지 종목만을 골라오는 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선별하고 그만큼 꼼꼼하게 골라온 종목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목 2가지 준비된 종목 어떤 종목들일지 바로 한번 보여드려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방산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지수가 최근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진입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있고 앞으로 반도체 관련한 모멘텀이 많다라고 해서 이렇게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먼저 첫 번째 방산 관련주 모멘텀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략할 종목은 방산 관련주이자 UAM 관련주로도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UAM은 도심항공교통,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 에어택시라고도 불리고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미래 교통수단을 이야기하죠. 오늘 이 종목은 먼저 방산 관련 모멘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인해서 계속해서 방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상승 우려에 유가 관련주들도 오늘 장에서도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이 전쟁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상반되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방산 관련주는 앞으로 전쟁이 커지든 혹은 빠르게 끝나든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외 수출 모멘텀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진입해 보실수록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의 방산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패키지 수출을 노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설 쪽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나 방산 부문을 이번에 강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오늘 이 종목 UAM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UAM 관련 모멘텀도 이렇게 딱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번 달 6일이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도심항공교통법 UAM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정부에서 규제들을 좀 완화하면서 UAM 각 기업들이 자유롭게 우리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UAM을 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공략해볼 기업은 특히나 지금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UAM 국내 최초 상용화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들이 최근에도 들려왔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방산 관련한 재료들뿐만 아니라 UAM 관련 모멘텀이 만약에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경우에 더더욱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AM 관련 모멘텀을 보시면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또 UAM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우디에서 구축할 네옴시티 친환경 미래 도시이죠. 바로 UAM이 친환경적이고도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 5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오늘 저희가 공략할 이 기업이 만든 UAM 기체를 직접 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사진도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 종목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수주 관련해서도 앞으로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UAM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추세가 좋은 섹터 중에 방산 관련주로 속해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가장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언제 다시 8만전자, 9만전자를 회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소보장 관련 종목들을 먼저 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전략이라고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 관련 소식이 단독으로 입수가 됐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기를 또 뚫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에도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향으로 AI용 HBM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던 기업이었죠. 이번에 엔비디아가 또 신제품을 내놓게 됐는데 이 신제품에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HBM 신제품이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온 만큼 아직은 이 부분이 주가의 호재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 역시나 엔비디아의 고객사로서 최근에 9월 달에 수주 소식을 들려줬죠. 오늘 이 종목은 당시 9월 1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들려왔을 때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으로 오늘 이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은 HBM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존의 디램, 메모리 반도체를 수직으로 여러 겹 쌓아 올린 것을 바로 HBM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 반도체를 여러 개 높이 쌓아 올릴수록 그 성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패키징 단계가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더욱 몰두하게 되는 분야도 바로 이 패키징 분야인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기업이 바로 패키징 분야에서 아주 선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것 같고요. 모든 기업들, 이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미국 기업들이라든지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주들을 지켜보시면 앞으로 AI 관련주, 수혜주를 찾는 분들 이런 종목들로 가장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패키징 관련된 후공정, 장비 관련주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4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이 최대 8%까지 가격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디램, DDR5 같은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 또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드디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시점이 바로 4분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 거고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만큼 이런 가격 상승 전망까지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호재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들 너무나도 상승 재료가 많아서 이렇게 저희 일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방산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두 가지 종목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타점 잡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구체적인 전략 공유해드리고 있는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사진 찍을 때처럼 여기 우측 하단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주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소 가볍게 터치만 하시면 3초 만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늘 방송 마치고 두 가지 종목 모두 오픈해드릴 예정이고 방송이 없는 날에도 매일매일
노란톡방 안에서는 전문가님의 시황 분석과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전략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종목들 저희가 수익 안겨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저는 잠시 자리 옮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기회는 온다. 3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월요일 방송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입니다. 오늘 지수 상황 출발부터 좋지 않았지만 하락폭이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는 2.2%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1,330여 개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거래일 동안 조금이나마 지수가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다시 이거래일 연속으로 지수가 개파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종목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하나 싶었는데 좀 이렇게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때문에도 우리 지수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흥구석유라는 종목 이거 지금 계속해서 그나마 시장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유가 상승 관련주라고 할 것 같은데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지금 몇 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에 올라타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위험하게 생각하실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비록 지금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래도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 선별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매수 매도 전략까지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아래 저희 자막 참고하시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 계좌에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 두 가지 열심히 전문가님이 준비해서 주셨고요. 두 가지 종목 방산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좀 빠르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방산 관련주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방산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이 조금씩 상승 추세로 돌아섰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사실은 한동안 외면당했던 방산주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불거진 후 지난 10일부터 방산 관련주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반대로 확전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자치지역인 가자 지구에 곧 지상군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긴장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지상전에 수만 명이 투입될 것이라고 하는데 인구수에 비하면 이 수만 명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하고요. 2006년 이래 지금 거의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침공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이란까지 개입하게 되면 전쟁 상황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자신들도 전쟁에 개입할 것이다 라면서 확전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지역에서는 무장단체, 또 다른 단체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마스보다도 더 사실은 규모가 큰 단체이고 더 폭력성이 짙은 단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북부 지역에서 헤즈볼라와도 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헤즈볼라와도 만약에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충돌이 될 경우에는 전쟁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란이 시리아 무장단체 또는 헤즈볼라의 참전 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게 되면은 전쟁이 이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전될 수 있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좀 상황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CBS 뉴스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충돌이 확산되면 헤즈볼라와 대치 중인 이스라엘 북부에서 두 번째 전선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헤즈볼라가 또 굉장히 큰 단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쟁이 크게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항공모함 전단을 두 번째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쟁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셔야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아마 우리 증시에서는 당분간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분석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반대로 전쟁 분위기가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대의 전망도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현 시점에서 이란과 사우디 등 중동 국가나 이 미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의 참전 그리고 대리전 양상을 띠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낮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들에 계속해서 무력 충돌은 좀 빈번하게 발생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빈번한 충돌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끝났던 경우들도 많았고 이번에도 그렇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확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든 혹은 확산이 되든 간에 관계없이 증권가에서는 이 방산주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 수출 등의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쟁과는 별개로 우리 방산 기업들이 탄탄한 해외 수출 그리고 실적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방산 5개 회사, 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진엑스원, 한화시스템 5개 기업을 말하는데요. 이 5개 기업의 합산 매출액이 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나 늘었고 또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0% 이상이나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기업들이 여러 해외 국가들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수출 기대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록 지금 방산주들의 상승은 전쟁으로 인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은 바로 해외 수출 관련한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을 방산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 봤고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의 실적 전망, 방산주들 굉장히 양호한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향 K2 전차 수출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수주 잔고 증가에 따른 방산주의 외형 확대가 계속된다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간 관심이 좀 낮았을 뿐이지 사실 방산 수출은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한국은 글로벌 방산 수출 점유율 9위이지만 지금 정부가 2027년까지 수출 점유율을 5% 이상 증가시켜서 전 세계 4위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방위력 개선비가 상승할 것이고 2024년 내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 방위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증권가에서 방산주들을 보면 좋을 모멘텀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수주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방산주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담아보시면 지금 이세 상승 추세로 돌아선 방산주들을 좀 빠르게 담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종목에 대한 정보들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들어오시면 직접 저희 노란톡방에서 어떤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전전긍긍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조금이나마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의 계기는 전쟁이었지만 앞으로 전쟁이 빠르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향후 방산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개선으로 방산주들의 상승 흐름은 중장기 추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관련한 모멘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에 대한 수주 기대감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을 시작으로 에너지, 방산, 바이오,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패키지 진출을 통해서 성과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옴시티를 포함한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협력국인데요. 기존의 협력 분야가 건설, 인프라, 플랜트 분야였다면 앞으로는 스마트시티나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2차 전지, 문화, 관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한국 기업과 원팀 코리아를 가동해서 함께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우리 중동 국가들로의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주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방산 관련한 행사들이 이미 열린 행사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큰 행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열린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 관련 소부장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글로벌 방산 기업이 40곳이나 초청이 돼서 방위산업 동향과 전략을 공유했는데요.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등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 지원 방안이 이 자리에서 논의가 오고 갔다고 하고 다음 달에는 방산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로드맵이 정부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방산 기술 개발 계획 발표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방산 관련 모멘텀을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비록 지수 조정을 받고 있고 많은 종목들 하락하고 있지만 방산 관련주들 오히려 지금 살짝 쉬어갈 때 담아보시면 바로 지금 이번 주로 다가온 방산 관련 행사도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달에 정부가 방산 기술 개발 관련 로드맵도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양한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행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일부터 22일까지 방위산업 관련 행사가 한 가지 열립니다. 내일부터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산 분야 무역 전시회인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우리나라가 방산업계 이제 행사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빠른 전력 보강을 원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지금 전쟁을 통해 몸살을 앓고 있는 중동 국가들로의 수출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나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와도 방산 관련 수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사우디 수출길도 물꼬를 트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올해 행사에는 35개국에서 550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라고 합니다. 호주, 말레이시아,
이라크 등에서는 국방장관, 국방부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유럽을 비롯해 아시아, 중동 국가들에서 한국산 무기 추가 수주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일부터 열리는 이 방산 관련 행사,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관련 기업들에 관한 소식들도 나올 것이고 수주 소식까지 직접적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할 종목은 방산주로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기업은 사실 UAM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UAM 관련주로도 묶여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UAM 관련 모멘텀도 체크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 6일이었죠. 도시망공교통법 UAM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이 UAM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과감한 규제 특례 입법으로 기존 법률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을 자유롭게 기술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의의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UAM 경쟁력은 세계에서도 5위권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5위권도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기술이나 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더 좋은데 제도적 준비 수준이 낮게 평가돼서 5위에 그친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가 뒷받침이 될 경우에는 더더욱 UAM 관련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UAM법 제정으로 한국 UAM이 자유롭게 도심의 항공을 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접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고 지수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대내외적인 악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있더라도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종목은 방산 관련주로서 지금 상승 추세도 좋은 종목이고 여기에 더해서 UAM 관련 모멘텀이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 삼아서 해당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앞으로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못한 좋은 호재들을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전문가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종목은 저희가 방송 중에 오픈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으로 자막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막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로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저희가 9월 18일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월요일 이후 수요일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틀 만에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면서 이 거래일 만에 50%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지금 잡아보실 수 있는 종목, 앞으로 바로바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요일 생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더 많은 투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해드릴 종목은 방산 관련주이자 UAM 관련주인데 먼저 지난 6일에 UAM법이 통과되면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죠. 지자체들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LG는 부산과 함께 UAM 운항 경로 분석에 착수를 했고요. 서울시는 서울형 UAM 도입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UAM, K-UAM 실증 사업 1단계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 국내 최초 UAM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국공항공사, SK텔레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공략할 이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K-UAM 드림팀을 구성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불과 며칠 전에 들려왔고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업무 협약을 맺는 이 당시의 모습의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은 재료들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성산 일출봉과 우도, 마라도를 관광하는 관광형 UAM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배송 서비스라든지 응급 환자를 긴급 운송하는 분야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UAM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당장 2025년이면 사실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했던 그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을 실제로 제주도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UAM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기업이 특히나 제주도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공항공사, SK텔레콤과 함께 2025년 국내 최초 UAM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미국 기업들과도 업무 협약을 계속해서 체결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략 기업도 역시나 미국 기업과 함께 제주도와 3자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가 보시고 뉴스를 찾아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지 저희가 방송에서 다 이야기 드리지 못한다는 점, 다만 저희가 종목명은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투자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첫 번째 방산 관련주에 너무나도 또 좋은 모멘텀이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UAM은 네옴시티 수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동 국가들이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인 UAM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았을 때 오늘의 공략 기업, 이 기업의 그룹 부회장도 빈살만 왕세자를 접견하고 특히 UAM과 태양광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빈살만 왕세자의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난 5개월 전이죠.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 교통부 장관은 오늘 이 보시는 것처럼 이 UAM 기체가 보이죠. 오늘 공략할 이 기업이 만든 UAM 기체인데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기체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UAM 관련된 기술,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제주도에 이제 국내 최초로 UAM 상용화를 앞두고 계속해서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것이고 비록 아직까지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시장에서 더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UAM 관련 모멘텀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 방산 관련주로서 여러분들이 방산주 찾고 계시다면 더 다양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바로 이 종목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더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바로 한번 설명을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셨을 종목이 바로 반도체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반도체 관련주 또 일주일 동안 딱 2개 공략해드리는 종목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별해온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이 이제는 정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4분기가 그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3분기에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주 지수 상승을 잠시나마 견인을 해줬죠.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당초 시장의 실적 전망치가 2조 2천억 원 가량이었는데 이것보다 2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3개 분기 만에 조 단위 영업이익을 회복한 것을 보여줬는데요. 1분기와 2분기에는 사실은 영업이익이 1조 원도 되지 않았는데 3분기 만에 이렇게 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반도체 업황이 정말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다른 반도체 대표 종목인 SK 하이닉스 또한 개선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3분기에 적자는 적자이지만 그래도 2분기에 비해서는 큰 규모로 적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올해 적자로 10조 원을 낼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었는데 사실은 10조 원이라는 적자는 굉장히 크죠. 그래도 지금 이 부분보다는 훨씬 더 손실폭을 줄일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 초는 빠르게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이미 발표했고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또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탄력도가 높아져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HBM 생산과 관련된 소부장 기업 종목들을 특히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향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AI용 반도체 HBM에 대해 집중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HBM3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HBM 신제품 HBM3인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수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AI 서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HBM 반도체 시장은 2022년에는 3조 원에서 2025년에는 13조 9천억 원으로 연평균 무려 64%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60%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HBM 시장, 이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게 바로 AI가 될 것 같고요. 삼성증권은 삼성전자의 HBM 공급망 관련주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 공략할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자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증권가에서 선정된 종목이 되겠는데요.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바로 오늘의 공략 이 기업이 중국 생산 의존도 축소 등의 이유로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주들의 상승을 이끄는 게 무엇보다도 바로 AI에 대한 수요 증가이고 AI에 들어가는 GPU를 거의 독점적으로 만드는 게 엔비디아죠. 이 엔비디아에 계속해서 인공지능용 HBM을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동안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던 것처럼 그동안 길을 쓰지 못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제 서서히 HBM의 힘을 입어서 계속해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을 회복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이제는 정말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렇게 지수가 힘들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좌에 담아 보시면 앞으로 더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된 어제 단독 보도 소식이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5세대 HBM인 HBM3E를 독점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HBM3가 가장 신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4세대 HBM인데 이번에 5세대 신제품까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용 반도체 선두 업체로서의 위상을 더더욱 굳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5세대 HBM 신제품을 내년 초쯤에 엔비디아에 제공하고 테스트에 돌입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테스트는 납품 직전의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납품 전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계약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HBM을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이미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과반 이상 차지하는 1위 기업이지만 앞으로 그 분야에서 더더욱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이 바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관련주들을 미리미리 선점을 해보시면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줬던 것처럼 이 종목 짧게나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고 비록 지금 지수가 힘들 때 다시 조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셔도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 담아보시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제품이 없으면 엔비디아도 신제품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를 공략할 거고요. 정확한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자막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이제 딱 5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노란톡 들어오실 시간도 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빠르게 노란톡 입장하셔야지만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엔비디아의 HBM 제품 공급하게 됐다는 소식 지난 9월 초에 들려드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증권사들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반도체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상장사들을 줄줄이 추천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방송 공략주는 삼성증권에서 추천했던 신규 추천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첨단 패키징에 투자를 늘릴수록 관련 설비를 공급할 수 있어서 더더욱 큰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살짝 이름을 가려놨는데 삼성전자 첨단 패키징 투자 확대의 핵심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딱 제목이 써져 있죠. 오늘 바로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동시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또 이 패키징에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키징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HBM,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에는 한계가 있는데 후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패키징, 즉 이제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게 HBM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쌓아 올리기만 해도 반도체의 성능을 높일 수 있어서 패키징이 앞으로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이 바로 후공정에 있다, 패키징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공략할 기업을 패키징 관련 기업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핵심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략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장 규모가 2024년에는 44조 원으로 연평균 8%씩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 성장성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가진 기업을 공략을 해드릴 거고요. AI 시대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정치계 거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이재용 회장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 미국의 반도체 관련 투자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만약에 미국 관련해서 삼성전자 투자 소식이 들려올 경우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잠재적인 재료가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D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4분기부터 D램 가격 최대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상승 투자 포인트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준비해 봤으니까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 실질적인 수익까지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가지 종목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두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 한 주 이 두 가지 종목으로 기분 좋은 수익 안겨드리고 다음 주에도 다시 여러분들께 또 두 가지 다른 좋은 종목들로 찾아뵙겠다라는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